안녕하세요. 썰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썰맘 사연은 돈 앞에서 변해버린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참고 버텨왔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 믿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던 순간들. 그럼 썰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40을 막 넘긴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유독 사이가 좋았습니다. 밖에 같이 나가기라도 하면 친정어머니세요?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였죠. 서로 챙기고 서로 위하고 누가 봐도 애틋한 모녀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변하실 줄을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새동서가 집안에 들어오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말이었어요. 아유, 동서는 참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네.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센스가 있나 봐.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땐 설마 그게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는 노골적이 됐고 말은 점점 독해졌습니다. 너는 왜 동서처럼 못하니?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 말들이요,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에게 늘 다정하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던 그 얼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강단이 있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이해심도 넓으신 분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으셨고, 그래도 부족할 때면 직접 일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맞벌이하며 아이 키우는 저를 볼 때면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습을 보면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러시더군요.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니? 영진이도 팀장으로 승진했겠다. 이제 너도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젠 남편 혼자 벌어도 충분하지만요. 이상하게 전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창현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곧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그날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젊었을 때 가진 것 하나 없이 우리 영진이한테 시집와서 창현이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고, 아가, 네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으니 난 이제 안심이다만,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니? 그러시곤 한숨처럼 덧붙이셨습니다. 아가, 너 보면 난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우리 집이 이렇게 일어선 것도 네가 고생해서 우리 영진이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야. 어머니, 그땐 가슴이 뭉클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이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걸요. 어머니도 저희 힘들 때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이 모두 똘똘 뭉쳐서 살았기에 힘든 고비도 넘기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시어머니는 웃으셨고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야 해.
혹시 영진이가 속썩이면 그땐 나한테 꼭 말해. 그랬다가는 내가 그놈 당장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어머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이는 언제나 저한테 잘해요. 앞으로도 어머니 마음 편하시도록 저희 두 사람 더욱 잘 살겠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아가 말만 들어도 내가 배가 부르다. 그땐 정말로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사람 변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그 말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라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건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처음 방문하던 날부터였습니다. 동서는요, 시어머니 마음에 들겠다며 선물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걸 다 나한테 가져온 거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다 제 뇌물이에요. 앞으로 어머니 둘째 며느리로 잘 부탁드린다는 제 작은 마음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동서가 웃는데요. 바로 그때 동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천천히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차갑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첫째는 말이야,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딸랑 소갈비뿐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비싼 화장품에 옷에 가방에 신발에 과일 바구니까지 이게 다 얼마야 대체?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혀를 찼습니다. 그간 있는 며느리한테는 뭘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제야 호강 좀 해보네. 그리고는 제 쪽을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 며느리지.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는 것 같구나.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틀리긴 틀리네. 엄마! 남편 영진이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왜 해준 게 없어? 보너스 받을 때마다 엄마 용돈 드렸고 보약도 해드렸고 엄마 아파서 병원 입원했을 때는 회사까지 쉬면서 병서발도 들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보탰다간 더 큰 불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듯 말씀하셨습니다. 큰애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런 거랑 비싼 명품 화장품이랑 옷이랑 가방이랑 비교가 되겠어?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손짓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야, 너 뭐하니?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가 밥 먹게 소갈비 재워놓고 반찬들로 상 하나 제대로 차려봐라. 마치 저는 그저 부엌에서 부려도 되는 사람처럼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우리 둘째 아가랑 이야기 좀 더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동서 손을 꼭 잡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것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 한마디 끼지 못한 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고 웃음소리는 늘 제 머리 위로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해 정말로 우리 집 사람이 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 이상 숨길 생각조차 없을 만큼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시어머니 눈에 저는 어디에도 두기 싫은 못난 며느리였고
동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잘난 며느리가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서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행동에 제가 상처받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군요. 큰애야, 오늘 시간 좀 되니? 동서랑 백화점 좀 가려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웬일로 나를 부르시네? 평일 내내 야근에 몸은 이미 녹초였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챙겨 불렀다는 사실에 괜히 반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혼자 괜히 웃었죠. 그래도 아직 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구나. 그렇게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했습니다. 이거 어때? 초색이 더 낫지 않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손에 쇼핑백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야, 이거 좀 들어. 그리고 이것도 네가 들고 있어라. 하나, 둘, 셋, 넷. 팔이 점점 저려왔습니다.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짐을 저 혼자 다 들라는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니 그러면? 딱 두 마디였습니다. 이것들 전부 둘째가 나 준다고 지 돈으로 산 건데 아무것도 못 사준 네가 이것도 들기 싫다는 거니? 저는 당황해서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툭 내뱉으셨습니다. 치매라도 들었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거운 걸 지금 대기업 다니는 우리 귀한 둘째 보고 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야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해서 뭘 모르겠지만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평일 내내 일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겠어. 너랑은 다르단 말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저를 내리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때 동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힘드시면 제가 몇 개는 들게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잠깐, 정말 잠깐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둘째야, 그럴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첫째는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곤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동서 손을 잡고는 내가 옷 하나 해줄게. 둘째 너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 나도 받기만 할 순 없잖니. 시어미도 우리 예쁜 둘째 옷 선물 한번 해보자. 어머니, 정말요? 동서는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잘 입을게요. 그 사이 저는요,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었는데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이거 어때? 초색이 더 예쁘지? 사이즈는 이게 낫겠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제 머리 위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무거운 쇼핑백들이 들려 있었고 아무도 괜찮니? 그 말 한마디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팔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다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서운함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다. 어머니, 오늘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안부 전화인 척. 그날 밤 저는 예전의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서운한 게 있어서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바로 날아온 말. 네가 섭섭할 게 뭐가 있니? 톤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나이 먹고 어린 동서나 질투하고 말이야. 너 창피하지도 않니? 저는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 나도 시어미로서 너한테 할 만큼은 한 것 같은데. 둘째 좀 챙겨줬다고 고세를 못 참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 아주 상전이 따로 없더라.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이야. 쇼핑하면서 짐 좀 들게 했다고 표정 썩고 기분 나쁜 티 내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많이 부끄러웠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니께서 막내 동서 예뻐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 예뻐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동서랑 있을 때만큼은 저를 비교하면서 무시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숨을 들이마시고 꾹 눌러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 아내고 동서랑 똑같이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니 아주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런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해줄까? 막말로 너 지금 잘 사는 거 다 우리 아들 덕분 아니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난 말이야. 네가 그동안 정말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 들어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나. 둘째는 말이야. 첫인사부터 나 준다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오고 해다 바치던 내밀던데 넌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어머니,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가만히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어차피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도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오는 거잖아. 네가 가끔 주는 용돈이나 선물? 그거 네 월급으로 사준 것도 아니지?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주제에 월급 몇 푼 받는다고. 그거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면 뭐 설마 너 나한테 집해준 거 그것 때문에 생색내는 거냐? 내가 사는 이 집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사준 거지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니? 우리 아들 덕에 편히 사는 주제에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차별한다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짧고 냉정한 대답.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알겠네요. 그동안 동서랑 저를 차별하신 게 동서가 대기업 다녀서가 아니라 저보다 돈을 더 버는 것 같고 어머니께 더 비싼 선물, 더 많은 용돈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였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셨던 거예요? 수학이 너머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 아니니? 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당연한 거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야. 우리 영진이도 대기업 다니는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랑
결혼하라고 할 걸 그랬다. 어머니, 이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하는 건데 내가 맹추같이 그걸 몰랐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서가 챙겨드린 명품 가방, 명절마다 두둑한 봉투, 그게 전부였던 거죠. 제가 아플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밤새 반찬 만들어 냉동해 드리고 혼자 계신다고 매일같이 안부 전화 드리던 그 시간들. 정성으로 산 건 돈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죠.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어. 뭐라고? 돈 잘 버는 며느리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지금 누구 덕분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우리 더는 숨기지 말자. 엄마한테 전부 말씀드리자. 사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남편 돈으로 산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돈 벌어 사주고 명의만 며느리 앞으로 해둔 집이라 믿고 계셨지만은 그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부모 집까지 턱턱 사줄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시어머니가 얕잡아 보던 그 구멍가게, 제가 종업원으로 일한다고 알고 있던 그 디저트 가게가 사실은 제 명의, 제 자본으로 운영하는 가게였다는 거죠. 여보, 나 사실 막내 동서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벌어. 그러게, 당신이 진짜 능력자인데 엄마만 몰랐던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누가 진짜로 가족을 지켜왔는지. 가게를 시작한 건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뒤 집에 머물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더군요. 여보,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괜찮아. 지금은 쉬는 거야. 쉬는 게 아니라 멈춘 것 같아.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그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자 현실이 다시 눈앞으로 다가왔죠.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미래.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숫자들이었습니다. 나도 다시 일해야 할 것 같아. 회사? 아니, 그게 자신이 없어. 그때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야. 응? 망해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해보면 어때? 저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예전에 말했잖아. 작은 디저트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다고.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베이킹을 좋아했고 틈틈이 공부해 제빵 기능사 자격증도 따놨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 가게를 차린다는 게 그게 말고 아주 작게 집 근처에서.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결국 저는 임대료가 싼 작은 가게를 얻어서 온라인 판매 위주로 과자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개 팔릴까 말까 했어요. 여보, 오늘은 세트 하나 나갔어. 그래? 그럼 오늘은 성공이네. 그렇게 서로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 올린 사진 하나가 터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 왜? 댓글이 주문 문의가 계속 들어와. 뚱카롱 열풍이 불던 시기였죠. 입소문은 무섭게 퍼졌고 온라인 핸드메이드 숍에 입점을 하면서 주문이 감당 안 될 만큼 쏟아졌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태운 날도 배송 사고도 있었죠. 괜찮아. 다들 처음은 그래. 지금 이 속도면
잘 가고 있는 거야. 몇 개월 뒤 저는 가게를 넓혔고 온라인 쇼핑몰을 따로 열었으며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휘낭시에 마들렌 스콘,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늘리며 정신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뒤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아이를 안고 말하더군요. 오늘은 내가 볼게. 당신 피곤하잖아. 그동안 당신 혼자 했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히 걱정하실 거야. 그냥 가게에서 일하는 걸로만 하자.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단순히 디저트 가게에서 출근만 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계셨죠. 제가 형편이 나아져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게 됐을 때도 기회를 보며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역시 대기업 다니니까 다르네. 역시 영진이가 최고야. 아들 둘을 혼자 키우며 평생 고생하셨을 시어머니. 그런 아들 덕에 이제 좀 호강한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 나간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괜히 제 눈치를 보게 될까봐, 그 앞에서 남편이 주눅들까봐 그것도 싫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시어머니도 제 부모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해줬던 편히 사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그 집 누가 해드린 건지. 남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당신이 당하고만 있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어.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동생 생일로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동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마침 가게에서 급한 연락이 와 저는 통화를 하려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직원과 통화를 마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서려던 그 순간 저는 들어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아이고 진짜 네 형님도 참 팔자야. 맨날 가게 하더니 결국 짐꾼 노릇이나 하고. 그러게요 어머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잘난 남편 만나서 사는 주제에 아무것도 못해주는 며느리가 뭘 그렇게 서운해한대? 맞아요. 저도 솔직히 어머님 말씀 듣고 좀 놀랐어요. 동서는 낮은 목소리로 우뚝 말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게.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듯 덧붙이셨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니?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라고.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문 너머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무식한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말귀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게 만든 건지 모르겠다. 동서가 킥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뭐만 하면 어머니 뭐라고요? 몇 번이나 다시 묻고 행동은 굼뜨고 눈치는 없고요. 맞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애 아니었으면 우리 영진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텐데. 아휴, 생각만 해도 답답해 죽겠어. 동서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솔직히요. 형님 말하는 거 들으면 어떨 땐 너무 싼티나서 같이 대화하기도 싫다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흡족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내가 봐도 무식한 게 아주 상종하기도 싫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주방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 흉본 거예요? 잠깐의 정적. 하지만 시어머니는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흉 좀 봤다. 뭐 잘못이니? 어머니, 임금 없는 데서 임금 욕도 한다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네가 제대로 맏며느리 노릇을 했으면은 내가 널 욕했겠니?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또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고? 제가 죄가 있다면 목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드린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 또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린 동서 앞에서 저 흉보시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창피? 뭐가 창피하다는 거냐? 막말로 네가 맏며느리면 뭐하니? 진짜 며느리 노릇은 우리 둘째가 다 하고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말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 똑똑히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씀 후회는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후회? 웃기지 마라. 얼어 죽을 후회는 무슨? 그때 제가 고개를 돌려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서, 어른이 잘못하시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랑 같이 제 흉보는 건 무슨 경우예요? 동서는 동서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동서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왜 여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차갑게 말하더군요. 사실 말한 게 어떻게 욕이 되는 거죠? 형님이 욕이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형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뒤에 서서 기세 등등해진 동서의 얼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없는 흉을 만들어내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근데 사실이랑 만들어낸 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동서야말로 싼티나고 문제 있어 보여요. 더 늦기 전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신 상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뭐라고요? 동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경고하는데요. 나중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행동들 전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동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요.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모르겠지. 시동생은 언제나 저를 형수님 하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참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동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집, 그 넓은 거실, 그 여유, 그 3분의 1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이 순간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 돈 돌려받겠다 말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동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게는 점심 피크 타임이었습니다. 오븐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포장 주문은 쌓여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네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너도 지금 당장 와서 일 좀 도와라. 어머니, 저는 이를 꾹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 지금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걸 왜 못 오냐는 거야? 그 가게 일로 네가 얼마나 번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오늘은 쉰다고 말하고 당장 와. 이건 명령이야.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동서 보고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학이 넘어가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둘째 고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리니? 아, 그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동서 일이고요. 저는 못 갑니다. 제발 정도껏 좀 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뭐라고? 야! 야! 뚝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 직후였습니다. 띠링! 동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오실 때 어머니가 락스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휴지도 좀 사오시고요. 어머니 화 많이 나셨어요.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나를 아랫사람 취급하는구나.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집도 애매하고 시댁도 싫어서 동서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그런데 역시나였습니다.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동서 인성 보면 솔직히 말해서 동서 같은 사람한테 어른 대접 받을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도 많이 참고 있었어. 근데 말이야, 서로 지킬 건 지키자. 최소한 예의는 지켜. 동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야말로 어른으로서 한 게 뭐 있는데요? 나보다 시어머니께 용돈이랑 선물도 못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 남편 형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큰 소리세요? 저는요.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이랑 동등하게 벌어먹고 살아요. 능력 없는 형님이랑은 다르다고요. 그 순간 제가 웃었습니다. 빌부터 살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데? 동서야말로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동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뭘 한다는 거예요? 알지. 차분히 말했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이 사는 집, 우리 도움으로 산 거. 지금이라도 서방님한테 말해서 그 돈 당장 뱉어내라 할까? 뭐라고요? 동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자기 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그거 다 시아주버님 돈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이러는 거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노려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만 예뻐하니까 그 집 우리 줄 것 같아서 불안한 거잖아. 아줌마가 아무리 난리 쳐봐야 어머니가 그 집을 형님한테 주나요? 어머니가 우리 준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였어? 근데 어쩌지? 그 아파트 내 건데. 영원히 동선의 아파트 될 일은 없어.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 한번 어머니한테 일러봐.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러면 제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동서가 아파트 노리고 그동안 잘한 것도 다 들통날 텐데 괜찮겠어? 그 순간 말로는 안 되겠는지 동서가 이를 갈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반죽 치대고 오븐 들고 박스 나르며 키운 팔림은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달려드는 동서를 단번에 붙잡아 몇 대 쥐어받고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거 당장 놓으라고요, 형님. 동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팔이 꺾인 채로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죠. 잘못했어요. 제가 인성 쓰레기예요.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형님, 제발 놓아주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동서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깝치겠습니다. 인성 쓰레기인 제가 함부로 까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형님께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나는 손을 풀어줬습니다. 동서는 내 옆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훌쩍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달라졌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도 형님 괜찮으실까요? 전화 한 통을 해도 죄송합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깍듯했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성은 맞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들켰다고 잠시 숨을 뿐이죠. 기회는 또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댁으로 와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녁 식탁 앞.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둘째가 오늘 울면서 그러더라. 너 만나러 갔다가 맞았다고. 내가 둘째만 예뻐해서 질투가 나서 그랬다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먼저 손을 올린 건 동서였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됐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 그딴 식이면 우리 첫째랑 이혼해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영진이 정도면은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어오잖니. 이혼해도 여자 줄 설 거다. 너 같은 며느리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시어머니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며느리는 둘째처럼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로 얻을 생각이다. 너처럼 무식하게 아랫사람 때리는 며느리 말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시댁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리고 창현이는요? 하나뿐인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보다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계모가 아이한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가 시댁한테 뭘 했다고 생색이니 뭐니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되도록 빨리 정리해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 전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혼하래. 당신이랑 나 갈라서래.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며칠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헤어져라. 너를 위해서다. 그 여자는 아니다. 결국 우리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지 않고 살자. 남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짙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알아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아직 아파트 이야기, 돈 이야기, 진짜 능력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오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올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고 말 한마디, 숟가락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분위기였죠. 혹시라도 큰 소리라도 날까봐 아이만큼은 미리 친정에 맡기고 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밥상이 정리될 무렵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설거지는 동서가 해. 동서는 순간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야! 순간 머리카락이 뒤로 확 잡아당겨졌습니다. 이딴 건 네가 해야지.
시어머니의 손이 제 머리채를 움켜쥔 채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형님 노릇이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큰애랑 이혼한다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 내 말 무시하는 거니? 그 순간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 팔을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더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참아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아? 네가 뭘 참아?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 이 아파트요. 저는 숨을 고르고 한 글자씩 꺼내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동서의 손에서 접시가 쨍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다시 제 머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때 엄마! 남편이 뛰어들어 시어머니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너까지 왜 이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가 번 돈으로 집을 샀다잖아. 이런 헛소리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사람이 번 돈으로 산 거 맞아. 뭐라고? 그동안 집사람이 엄마 기 살려준다고 내가 산 것처럼 말해준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집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힌 거야? 엄마 전셋집 걱정할까봐 집사람이 먼저 아파트 사주자고 한 거였고. 동서가 싱크대 앞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하는 디저트 가게 전부 집사람 거야. 사장이야.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사업한다고 하면 엄마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였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날 시아버지 제삿날 밤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이 차려진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다닌다던 그 잘된다던 큰 디저트 가게가 전부 네 거라는 거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집도 첫째가 사준 거고?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듯 주저앉으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전부 잘못했다. 첫째야, 시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됐고요. 저는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런 분 시어머니로는 저 못 모시고 삽니다.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드릴게요. 그 안에 지금 이 집에서 전부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물론 제가 사드린 가전이랑 가구는 전부 두고 나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보내드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동서를 헐끗 보며 제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쪽한테 받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영진아, 네가 첫째 좀 말려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어디서 살라고 그러는 거니? 엄마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 정말 많이 고민했어. 엄마 때문에 며칠을 같이 울었는지 몰라.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욕심 채우겠다고 나보고 내 집 사람이랑 이혼하라 했잖아. 시어머니가 입을 때려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욕심 때문에 손주까지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려 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남편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가정까지 깨트리려고 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보다 내 집사람이랑 창현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랑 살아. 그제야 동서가 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동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있지? 그것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산 거야. 뭐요? 몰랐지? 네 남편 돈 아니고 내 돈. 동서의 입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동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너무 까불고 예의 없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집 살 때 도와주신 돈 제발 당장 뱉어내라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됐어. 앞으로 다시는 나랑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형님, 너 같은 인간 내 손아래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도와준 돈은 차근차근 전부 뱉어내.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 돼! 시어머니가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못 보낸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 집에서 나가면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영진아, 첫째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형님,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저는 한 걸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결국 남편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질질 끌리듯 따라 나와야 했습니다. 신발이 짝짝이, 머리는 흐트러지고 손은 끝내 우리를 놓지 못한 채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시더군요. 영진아, 아가야, 제발 한 번만. 차문을 붙잡고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우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리고 차가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작아지고 또 작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고 전화로 매달리고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호적 파서라도 영 끊을 겁니다. 그 경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연이 끊긴 거죠. 오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결국 동서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아파트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모두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시어머니를 대놓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형님 하나 못 알아보고 괜히 밉보여서 얻어먹을 콩고물도 다 날렸다.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갚게 생겼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당했던 일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동생은 동서와 크게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동서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뒤였죠.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도 큰 실망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욕심이 형제 사이까지 망가뜨렸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동생 역시 시어머니와 연을 끊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켜서 모든 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파트 살 때 보태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주더군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긴 적은 유산으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옥탑방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늦은 나이에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은 분명히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돈에 눈이 멀어 그 길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채로요. 뒤늦게라도 시어머니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재물도 집도 사람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요. 지금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시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지 않을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비교하지 않고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는, 아이가 커서 문득 떠올렸을 때 보고 싶고 그리워질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몸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